하늘을 향해 질주하듯 솟구친 기암봉우리. 산새의 허리춤은 짙은 녹음을 벗어던지고 고운 단풍으로 갈아입었다. 내딛는 걸음마다 붉은 물이 떨어지는 신성하고 숭고한 산, 설악산. 단풍으로 붉게 물든 만초의 내설악을 들여다본다. 한반도의 척추라 불리는 태백산맥. 그 가운데를 지나는 산. 강원도의 속초와 고성, 인제, 양양까지 넓게 펼쳐진 품넓은 산이 설악산이다. 날카롭게 솟아오른 700개의 봉우리. 저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줘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린다. 설악산의 웅장한 경관은 화강암이 암석을 뚫고 지나가면서 만들어낸 신의 조화다. 깊은 땅 속에 있던 화강암이 지각 변동에 의해 지상에 드러나면서 지금의 산세가 되었다고 한다. 이 설악산은 매우 특이하게 외설악 지역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설악 지역은 편마암이라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화강암은 주로 풍화가 많이 받고 편마암 풍화를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화강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엄한 바위산을 이루고 있고 편마암 지역은 토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설악 지역은 뾰족뾰족한 그런 남성미를 나타내고 내설악 지역은 곡선미를 나타내는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오행설에서 남성은 외, 그 다음에 여성은 내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설악과 내설악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여진 것이죠. 설악산의 최고 봉우리 대청봉. 초행길에 정상에 오르는데 6시간에서 10시간. 고행의 길을 오르는 건 불편함 뒤에 맛보는 정상의 희열 때문이다. 해발 1708m의 대청봉. 우리나라에선 한라산과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다. 대청봉의 숲은 벌써 겨울이다. 지난 9월 서리가 내린 데 이어 얼음이 관측되는 영하의 날씨. 이곳에서 살아가는 식물은 많지 않다. 강한 바람에 누워서 자란다는 눈잣나무. 높이 1m를 넘지 못하는 나무로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식물. 북한에서도 묘향산과 금강산에서만 자라 학술적 가치가 높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로 길고 긴 겨울나기에 들어선 또 하나의 나무. 사슬의 나무다. 강한 바람과 추위에 잘 견디고 하얀 숲이 때문에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 모진 환경과 맞서 살아온 삶의 깊이를 온몸에 새겨놓은 나무들. 그래서인지 대청봉의 숲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설악산의 식생을 고도별로 보면은 해발 약 1000m 이하에서 건조하거나 바위가 많은 그런 척박한 지형에서는 소나무 군락이 주로 분포를 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 낮은 지대에서는 졸참나무,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갈나무 군락이 주로 분포를 하고요. 해발 1000m부터 약 1500m 사이에는 사면에 따라서 그 식생 양상이 다릅니다. 남사면에서는 분비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 군락이 주로 분포를 하고, 북사면에서는 신갈나무가 군락을 이루면서 자생하고 있고요. 그 1500m 이상에서는 아한대 기후를 보이고요. 그곳에서는 눈잣나무, 노란만병초, 홍얼귤, 그런 그 북반계 식물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는, 그래서 그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고요. 그곳에서는 털진달래나 눈잣나무 군락이 분포를 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내설악으로 들어섰다. 설악산 북서쪽인 내설악은 백두대간이 지나는 미시령, 공룡능선과 서북능선을 경계로 여러 계곡과 봉우리로 이루어진다.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선 숲은 마치 불이라도 난 듯 붉게 물들어 있다. 내설악을 대표하는 백담 계곡. 백담사에 이르는 길이 6.5km의 큰 계곡으로 내설악의 모든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다. (100개의) 연못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만큼 골짜기에는 폭포와 작은 연못이 많다. 계곡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맑은지,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열목어도 이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며칠 바람이 불더니 물 위로 헤엄치는 이가 생겼다. 빨강, 주황, 분홍, 색색깔 물이 든 단풍잎이다. 대청봉에서 시작된 단풍은 3주 만에 해발 600m 산 아래까지 내려왔다. 내설악을 물들이는 건 단풍나무과의 나무들. 설악산에도 9가지 나무가 손바닥 모양을 하고서 빨갛게 노랗게 물을 들이고 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당단풍나무의 잎입니다. 당단풍나무는 설악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단풍나무인데요. 이렇게 단풍이 드는 이유는 낙엽지는 나무가 추운 겨울이 오면은 에너지 낭비 차원에서 잎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단풍이 드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에 떨개층을 형성시켜서 수분의 이동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엽록소는 파괴되고 엽록소에 가려진 노랗고 붉은 그런 색소들이 발색이 돼서 산을 노랗고 빨갛게 수놓는 것이 바로 단풍 드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단풍은 잎에서 줄기로 흐르는 수분기를 막아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다. 엽록소 때문에 제 고유의 색을 발산하지 못했던 나뭇잎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서야 비로소 제 빛을 드러낸다. 제 몸을 태워 숲을 물들이는 단풍이 귀하고 서럽기도 하다. 단풍 중에 최고를 꼽자면 단연 독자기 나무다.
설악산을 물들이는 단풍 중 가장 붉은 빛을 띠는데 정원수로도 사용될 만큼 그 색이 아름답다. 한편 물가의 벼랑이나 바위 틈에서도 단풍이 든다. 본래는 단풍잎과 비슷하고 돌이 많은 곳에서 자란다고 해 돌단풍이라 불리는 풀이다. 봄에는 흰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잎으로 붉은 꽃을 피우니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의 발길을 잡고 쉬 놓아주지 않는다. 내설하게 단풍을 으뜸으로 꼽는 건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다. 차가워진 밤 기온은 떨켜를 촉진시켜 양분이 줄기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또 잎에 당이 많을수록 색소의 전환도 높아지기 때문에 예쁜 단풍이 든다. 내설하게 일교차가 큰 것은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곡을 끼고 있어 알맞은 습도까지 유지하기에 아름다운 단풍이 될 수 있다. 모든 조건을 갖춘 내설하게 단풍. 자연이 만들어낸 신의 선물이다.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짧은 계절. 이 가을에 동물은 식량을 모으고 나무는 잎을 떨어뜨린다. 버리고 피우는 것, 다음에 새순이 돋아나기 위한 자연의 섭리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고 가을은 무성하고 헛헛하게 느껴진다. 새 생명을 위한 인고의 시간. 약속이 시간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빨강, 주황, 파랑. 사람의 손이 닿은 듯 색깔 맞춰 늘어선 단풍들. 설악산의 단풍을 최고로 치는 데는 적절한 색의 배치도 한 몫을 한다. 만산홍역. 단풍이 백담 계곡의 숲을 붉게 물들이니 바야흐로 내설하게 단풍은 절정을 맞는다. 내설하게 주종을 이루는 식생이 비단 단풍나무만은 아니다. 해발 500~600m 지점에 우점하고 있는 신갈나무. 야생동물의 겨울 식량인 도토리를 맺고선 서서히 겨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두릅나무과의 식물로 약재로 더 유명한 엄나무. 갈래 조각에 톱니가 있는 잎자루는 뿌리와 함께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옛날 농촌에서는 잡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무가지를 꽂아놓기도 했다.
산기슭이나 산골짜기에 자라면서 추위에도 강한 고추나무. 잎이나 꽃의 생김새가 고추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란다. 그리고 가을철 열매가 단풍만큼이나 붉게 물든 매발톱나무. 회갈색 줄기에 톱잎이 변해 생긴 가시가 있는데 매의 발톱처럼 생겼다고 해서 매발톱나무라 부른다. 여기 이렇게 빨간 열매를 매달고 있는 이 나무는 매발톱나무인데 잎이 변해서 생긴 가시가 세 갈래로 매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나무인데요. 보통 설악산 정상이나 전봉산 산 능선에서 그 군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백담 계곡에서 이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추운 지방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백담 계곡을 따라 계곡 초입까지 내려가 본다. 한때 사람이 살던 농가가 있었다지만 지금은 사찰만이 계곡을 지키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 계곡 초입은 누렇게 단풍이 들은 갈참나무가 줄을 이룬다. 늦은 가을까지 낙엽이 남아있어 가을 참나무란 뜻으로 갈참이란 이름이 붙었다. 넓은 잎사귀 하나하나가 계곡을 덮고 있는데 참나무의 새를 말해준다. 백담 계곡과 사찰을 잇는 수심교. 마음을 닦는다는 수심교 다리 아래로 하나둘 돌탑이 들어섰다. 학업에서 취업, 결혼, 건강에 이르기까지 소원을 비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돌탑에 정성스레 빌어본다. 중생을 구제하는 스님의 소원에서 학업의 열망을 담은 학생들의 소원까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어느 하나 뒤지지 않는다. 수심계를 건너면 사찰 백담사가 위용을 드러낸다. 액을 막기 위해 용머리로 기와를 두른 백담사. 중심 법당인 극락보전엔 18세기의 불상으로 짐작되는 목조 아미타불 좌상이 있다. 불상에서 여인의 삼회장 저고리가 발견됐는데 아들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보고 보물로 지정하고 있다. 백담사는 서기 647년 자장률사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고요. 백담사라는 이름의 유래 같은 경우는 백담사가 처음에는 이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 지금 장수대 분소 옆에 있는 한계리에 위치를 했었는데 9번에 걸친 화마에 의해서 불자들이 많이 떠나고 스님들도 많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지 스님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그날 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설악산 대청봉 꼭대기에서 100번째 연못이 있는 곳에다가 절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와 연관된 이름을 지으면 더 이상 화마의 손실을 면할 것이다 하여 그때 주지 스님이 지금 이쪽 위치로 옮겨가지고 절을 짓고 나서 이름을 백담사, 100개의 담이 있는 사찰이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이야 화려한 단청으로 수를 놓았지만 사찰 앞의 작은 석탑은 이곳이 깊은 산중에 있는
작은 암자였을 것으로 짐작해 한다. 백담사가 오늘의 유명세를 띠게 된 건 이 사찰에서 출가한 만해 한용운 선생 때문이다. (18배) 나이로 동학에 참여했고 27살에 백담사에서 승려의 길을 선택한 만해 한용운. 시를 통한 저항문학과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에 앞장선 만해 한용운. 그의 정신을 기리고자 인근 마을은 이름도 만해 마을로 바꿨다. 만해는 백담사에서 시집 님의 침묵과 불교 유신론을 저술했다. 혹여 만해는 백담사에서 내설학의 단풍을 본 적이 있었을까? 님의 침묵이란 시 한 구절에 나오는 단풍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단풍이 물든 백담 계곡을 거니면서 자연스레 시문을 옮겨 적은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젊어서 백담사로 출가를 하셨고 여기서 거의 그 생애 대부분 좋았던 시절을 여기서 보내면서 많은 저작을 했죠. 불교 대전도 여기서 쓰시고 님의 침묵 시집도 백담사에서 쓰셨고 또 그 독립운동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계셨고 그래서 만해는 일테면은 그 아주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정신을 가진 분이죠. 일테면은 그 조선 불교의 낡은 옷을 벗고자 했고 그 이제 불교 유신론이 그거죠. 그다음에 뭐 우리 국민적 시가 된 그 님의 침묵 그런 것은 일테면 한국 근대문학 100년의 한 진경이죠. 또 거기다가 3.1운동을 주도한 독립투사의 한 분인데 일테면은 그 불굴의 정신 혹은 그 실천하는 지성 뭐 그런 것으로 우리 후대까지 귀감이 되지 않나. 100여 년 전 만해는 이 길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제 몸을 떼어내 붉은 물을 들이는 내설학의 단풍. 단풍이 아름다운 건 그 색이 붉어서가 아니다. 새 생명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 때문이리라. 만해의 깨달음이 있는 만추의 내설학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다.